네, 안녕하십니까. 사이클 투자의 김민준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50분인데, 긴급 시황을 좀 하나 올렸어요. 요즘에 중동 그 리스크로, 특히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좀 시끄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중동 리스크가 좀 고조되고 있는데, 매번 그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 좀 알려드렸지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결국은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8 전쟁 신념의 문제나 미국 운신의 폭은 크지 않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고, 정리를 좀 많이 좀 해달라고 하시던데, 제가 뭐 명절 끼고 이렇게 컨텐츠를 좀 못 올렸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또 중동의 주변 국가들 결집 구도를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글로벌 시황을 먼저 정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합당한 이유가 뭐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이 전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식이 됐나요? 종식이 안 된 상황에서 중동 리스크, 중동 전쟁 결코 미국이 원치 않습니다. 물론 이 안에 늘 이제 사우디와 이란의 어떤 외교 정상화 부분을 중국이 좀 만들었다 등등 이런 중국의 어떤 이권 개입의 상황이 이 사태를 좀 촉발시킨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념의 문제, 종교의 문제가 크겠지만. 그렇다면 어찌됐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안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제시키고 확전으로 가는 것을 막는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시황의 순위를 둘 때 지금은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악재가 발생됐을 때 결국 제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증시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는 일단 중동 리스크가 맞아요. 이게 학습효과가 생겨가지고 어떤 뉴스들이 나와도 별 반응이 없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해결되고 나서 우리가 이슈를 좀 봐야 될 게 금리, 그 다음 경기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이 중동 리스크에 관해서도 유가로 보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유가 뭐 100불 넘어가면 정말로 좀 어려운 상황 아니냐 등등. 그리고 쉽게 마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중동 종교전쟁이 아니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운신의 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일단락되는 부분이고, 오늘 오전부터 전일 미국 증시가 좀 떴죠. 이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 결국 우리가 이 삼박자 그 이슈 순위 안에서 중동 리스크를 결국은 기회로 보는 것이 좀 맞을 것이냐, 저는 유효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다음이 이제 금리인데 연준의 스탠스는 뭐냐 이런 거죠. 연준의 스탠스를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뭐 명절 끼고 좀 빠지고 9월에 동결했는데 11월에 인상할 거야 이런 이야기였잖아요. 줄곧 주정했던 금리 인상 등 매파적 스탠스에서 지금은 거의 비둘기 매파 5대5가 맞서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페드워치에서 또 발표한 그 금리 동결 가능성을 보면 지금 이제 그 12월의 어떤 경기 상황, 금리 상황을 반영시키는 과정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12월도 거의 60% 이상으로 페드워치에서 발표하는 금리 동결 가능성을 보게 되면 이 중동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인데도 50% 이상이에요. 결국은 여기 보시면 9월 동결, 11월 동결, 12월 동결 가능성도 우위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연준이 가고자 했던 것은 상당히 책임론에 좀 자유롭고, 금리 인상의 그 부분이 경기 침체의 일정 부분 일조했다. 그리고 이 핫한 고용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물론 뭐 지엽적인 지표들은 조금씩 더 아직도 우호적인 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부담론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이렇게 동결로 코멘트를 막 매파적으로 했지만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2.8 전쟁이 터진 거죠. 그러면 저는 2.8 전쟁이 우리가 역발상을 해서 지금이 조금 더 매수의 유효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결국 제가 그랬어요, 앞에서. 현재 경기 침체 부분을 미국은 크게 염두에 두고 있다. 만약에 중동이 이제 2단계 확전으로 가가지고 뭐 이런 군부대도 개입하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물가 상승으로 가고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연준의 지금 기본 스탠스를 좀 봤을 때 페드워치에서 발표한 어떤 확률들이나 통화 정책상 오류가 저는 발생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통화정책 오류가 발생되는 걸 예방하기 위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행정부에서 물론 재정정책을 하고 있지만 이 운신의 폭이 지금 넓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않고 중동 전쟁까지,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땐 기회로 보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반등시 그러면 주도주를 매수할 것이냐 낙폭 과대를 매수할 것이냐, 이런 또 선택의 기로에서요. 물론 이거는 이제 스타일의 차이고 성향의 차이인데, 저는 주도주 매수 낙폭과대를 노리는 게 또 맞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이제 주도주 매수 낙폭과대를 노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반도체나 2차전지 자동차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기대 수익률을 높일 것이냐, 아니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놔두고 그냥 좀 빠진 종목들을 잡아서 일정 부분 과대 낙폭으로 수익 창출을 해서 물을 탈 것이냐, 이것도 이제 정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분들 가려운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저는 연초에 계속 이제 반도체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왔고, 1, 2분기 때 이제 2차전지 장비를 강조해 왔는데, 지금이 강력하게 말씀드리지만 기회가 왔다. 그리고 자금이 없는 분들도 이번에 기간 투자나 시간 투자에 대한 부분을 어디로 집중할지까지 봐야 된다. 저는 순위는 좀 이렇게 봅니다. 주도주는 버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결국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가 주도주인데, 저는 순위는 반도체, 2번이 자동차, 3번이 2차전지로 보는데, 우리가 낙폭 과대가 마무리되고, 우리가 연말까지만 주식을 할 게 아니고 뭐 내년까지만 할 게 아니잖아요. 계속 봐야 되는데, 낙폭 과대가 마무리되면서 내년 1, 2분기로 들어갔을 때 계속적으로 주가를 견인차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저는 1순위는 반도체로 봅니다. 소외주 안에서는 역시나 제약바이오,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런 중동 리스크가 발생되면서 결국은 지금 낙폭 과대 이상, 리바운드 말고 낙폭 과대 이상, 지수가 2650선까지 돌파한다는 내년 시험까지 보게 되면 결국 내년 2분기까지 봐야 된다. 주식은 6개월 선반영이기 때문에 지금 아주 중요하고 좋은 기회예요. 차트 모습 좀 잠깐 볼 텐데, 이제 전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나스닥 차트 모습인데, 전에 증시가 굉장히 등락폭이 좀 컸습니다. 그죠? 제가 제 사진을 좀 옮겨드리고요. 장대 음봉, 뭐 양봉도 아니고 오르락내리락 급등락에 연출되면서 결국은 양봉 마감이 됐고, 지금 야간 선물이 0.19 플러스 상태인데,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달러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연준은 지금 패드워치를 보게 되면 11월도 동결, 12월 거 반응하는데 12월도 동결로 간다. 어제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105불인데 제가 딱 봤던 시황과 일치하는 것 같아요. 계속 강조했던 이거는 계속적으로 속과 겉이 좀 다르지 않냐. 뭐 중동 리스크 발생되는데도 계속 인플레이션 자극하고 물가 인상된다. 그러면 달러도 강세로 돼야 되는데 동결 하면서 역시나 달러가 약세로 가는 부분. 그리고 이제 10년물 국채에 관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10년물 국채도 뭐 5%대 넘어가긴 했지만 어제 상당히 많은 폭으로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세가 깨지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이 중동 리스크 부분이 단기적인 이슈로 조금 끝나거나 아주 좀 캐캐묵은, 그죠? 질질 끌어가는 이런 상황으로 연출될 공산이 크다. 오늘 그러면서 이제 증시가 조금씩 움직이는데, 역시나 이제 과대낙폭 보니까 2350선 정도에서 하방 경직성이 좀 확보되고 있는데, 시장을 이끄는 것은 지수 견인차의 단단한 하방 경직성 확보를 해주고 이끄는 것은 반도체 파트다. 저는 내일 더 크게 반등이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26일날 반도체 아카데미를 준비했는데, 이제 굉장히 강의 위주로 좀 컨텐츠를 짰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가려운 부분을 좀 긁어줄 수 있고, 종목도 좀 5종목을 추천해 가면서, 물론 우리가 단타 접근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내가 좀 끌고 갔을 때 어디가 결과물이 좋을 것까지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꼭 중요한 거니까 들으셔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어찌됐건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게 요번 주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금이 좀 없는 분들은 시간 투자까지 확실하게 반등 나옵니다. 믿고 가는 게 좀 좋겠다. 단지 주도주가 아닌 섹터나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점검이 좀 필요하다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아니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지금 실시간 라이브는 원래 못했어요. 준비가 매일 목요일 8시, 일요일 8시 준비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강연 방송이 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내일 증권통 4시에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공개 방송에 내일 찾아뵙도록 하고, 일요일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공포심이 좀 있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반대매매에 대한 압박감도 있을 텐데 이 고비만 잘 이겨내면 기회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